반갑습니다, 여러분. 엄슬리 가이드 3월입니다. 이제 3월부터 해서 제가 수능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꼭 했으면 좋겠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 것들을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알다시피 제가 요 강의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제 런칭 시기도 사실은 맞물려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3월이라고 하는 시작의 달을 맞이해서 보통은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향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현장 친구들은, 저랑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한 명씩 한 명씩 하면서 가이드를 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가이드를 다 드리는 편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현재 우리 인강으로 만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쟤 뭐하나 이렇게 이제 멍 때리고 보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월이 돼서 드디어 겨울방학 때 좀 놀았는데 이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월 먼슬리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방황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 결국에는 12월부터, 소위 12월 말부터 사실은 대부분의 수험생의 스케줄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겨울방학을 관성처럼 잘 보냈으면 문제가 없는데, 생각 이상으로 관성처럼 보내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3월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보자. 과연 내가 진짜로 겨울방학을 잘 보냈나요? 가만히 고민을 했을 때 결국 1월과 2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2월에 과연 얼마나 나는 시간을 잘 보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잘 못 보낸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좀 어중간하게 한 것 같아. 혹은 그냥 어영부영 팔짱 끼고 인강만 봤어. 팔짱 끼고 인강 본 건 그냥 구경한 거예요. 그냥 학습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개념 설명하는 쇼를 본 거랑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 먹어야 되는 건 이런 거지. 이제는 해야 된다. 3월이라는 시작의 달을 맞이해서 난 할 거야 라고 말 먹었잖아. 보통 공부랑 다이어트랑 비슷해요. 뭐냐면 새해 시작되면 해야지 하다가 한 3일 사이 하다가 뭉개져. 자, 계획 세웠던 거 잘 한번 돌이켜봐요. 계획을 세웠던 것이 과연 제대로 이행됐는가 안 됐는가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쌤 전 했는데요.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이거는 비꼬는 게 아니고 진짜 잘했어요.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쌤 저는 이행하지 못했어요. 정상이에요. 하물며 우리 같은 성인들도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반도 못해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고 그것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일단은 충분한 상태라고 봐요. 쌤 그냥 저 놀았는데요. 뭐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이 되어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친구들, 혹은 지금에도 계속 하고 있던 친구들, 일단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한번 가이드를 잡아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3월에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안내서가 될 수 있게. 자, 그럼 봅시다. 학습 스케줄을 어떻게 잡을까요? 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갈려요. 왜 그러냐면 고3하고 N수가 스케줄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고3 같은 경우에는 N수랑 다르게 지금 3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맞이해야 되는 게 되냐면은 어쨌든 새 학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4월, 5월, 6월, 저희가 일단 7월까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한 학기잖아요. 7월 말까지가. 그랬을 때 우리는 4월이라고 하는 달 말, 5월 초에 뭘 맞이하게 되냐면 중간고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그 중간고사를 대비할 것인가 안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일단 체크부터 해야죠. 보통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1학기까지는 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공부를 한다고 수능 공부에 살짝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는 수시를 챙기지만 정시도 챙길 겁니다. 그게 맞는데요. 잘 기억해요. 내신을 챙길 거면 내신에 올인하셔야 되고요. 수능을 챙기겠다 마음먹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정시 파이터 친구들은 그냥 편하게 내신을 놓으십시오. 왜? 아니 어차피 안 할 거잖아.
너 정시 파이터라고 지금 선언한 상태면 굳이 그 내신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어중간하게 내신 공부할 건 그냥 던지세요. 그냥 수능 공부에 올인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그래도 불안한데. 그건 저희가 정시 파이터라고 안 불러요. 알겠죠? 응? 중간고사를 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열심히 하는 게 맞고요.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수시는 버리고 수능 공부에 올인하는 거지. 딱 2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고3 친구들은. 그럼 만약에 이거야. 선생님 저는 그래도 수시를 어느 정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맞이한다고 한 달 날라갑니다. 한 3, 4주 날라가겠죠? 그럼 4월 초부터 해가지고 4월 통째로 날라가요. 7월 통째로 날라가요. 그럼 우리는 3월 달에 시작을 했다면 혹은 이미 하는 중이야. 무언가를 하고, 특히 지구과학 기준으로 가볼게요. 내가 12월 달부터 지구과학은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러고나 3월을 맞이했어. 그럼 하던 거 마저 마무리 지으시고 다음 스텝 밟으시면 돼요. 그게 기출분석이 됐든 혹은 연계교재가 됐든 무언가를 어쨌든 간에 계속 이어서 가시되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한 달을 일단은 날릴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4월 초반부쯤에는 모든 공부가 종료가 돼야 돼요. 수능 공부는. 선생님 그래도 수능 공부 한두 시간씩 해도 됩니까? 네가 후회할 자신 있으면은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위 뭐냐면은 그 1시간, 2시간을 수능 공부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생각보다 내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너 분명히 후회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냥 올인하는 게 맞다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그 공부에 대한 관성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컨텐츠만 바뀌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스탑하시고 가는 거니까 향후 남은 4주간의 혹은 5주간의 일정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고 4월 지나고 5월 달에 연휴 있죠? 저희 이번 5월 연휴가 생각보다 길어요. 짧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휴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못했던 공부들 밀린 거 복습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고 나서 뭘 맞이해야 된다? 6월 평가원 맞이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내신을 챙기고자 하는 고3 친구들 입장에서는 6월 평가원이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8주 동안의 스케줄 어떻게 갈 것인가. 특히나 공부하실 때 결국에는 6월 평가원까지 무엇은 끝내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기출. 다시. 일단 이건 공통적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6월 평가원까지 끝내야 되는 건 개념. 그 다음에 기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거 있죠. 연계교재까지 끝낼 수 있으면 베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선생님 기출은 몇 년도를 끝내면 좋습니까? 그러는데 많으면 6개년도 소위 이제 2021학년도부터 작년까지 5개년도군요. 죄송해요. 2일 기출부터 2호의 평가원이라도 수능까지라도 그러니까 6, 9 수능까지 그럼 2일, 2, 2, 3, 2, 4, 2호 이렇게 해서 5개 5년치 15개는 다 한 바퀴는 돌리셔야 됩니다. 한 바퀴를 돌리라는 거는 풀고 채점하고 풀고 채점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분석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베스트고. 그리고 문제를 더 풀고 계셨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개념의 분량과 기출 저것과 EBS까지 합쳤을 때 내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혹은 기출까지 해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체크하시면 돼요. 시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정시 파이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시 파이터는 중간 기말을 날려버릴 겁니다. 아예 편하게. 그러면 아예 무슨 상황이 되냐면 쭉 6월 평가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몇 주야? 그럼 4, 3, 12주 됩니다. 12주면 만약에 12주인데 내가 드디어 3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야. 12주면 충분해요. 개념에다가 기출까지 하는 거는. 그때 되죠? 가능해요. 근데 EBS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하던 친구들이야. 그럼 할 수 있지. 거기다가 추가 과제물까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고 있어. 그럼 뭐 그 학원을 준 자료들이라든지 현장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6월 평가원 맞이하시면 되는 거니까 내신 대비 한다? 6월까지 8주. 내신 대비 안 한다? 그럼 12주. 중간고사에 올인한다? 중간고사 쿨하게 던진다. 시험? 공부?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적게 한다 아니고 안 한다예요. 방금 내가 얘랑 똑같은 얘기잖아. 선생님 저 중간고사 대비하는데 수능 공부해도 될까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으면 해도 된다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선생님 저 내신 공부 그래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 거기서 왜 보험을 들어 이미 정시 파이터라고 선언한 마당에 그럼 안 된다니까? 무조건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12주를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인가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정시 파이터에다가 내신을 버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 스케줄을 누구랑 똑같이 가져가야 되냐면 정확하게 N수생이랑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죠? 왜냐면은 애초부터 내신이 없다는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게 N수거든. 그지? 그래서 올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짜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N수 친구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N수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재수종합반에 들어가서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혼자 독학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물론 여기서 또 유형을 나누면은 혼자 진짜 독서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관리형 독서실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다 유형이 나뉘겠지만 너무 나누진 않을게요. 그럼 결국에는 재수종합반에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학교랑 스케줄이 거의 비슷하고 내신만 없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내신 시험만 없을 뿐인 거지. 학교 스케줄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과제를 쳐내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 각 과목들의 과제들을 쳐내시는 걸 목표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인강을 듣든 지구학 기준 뭐 예를 들어서 인강을 들어서 과제를 하든 문제를 풀든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과제를 잘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그 정도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강의에 너무 몰두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강의는 수업 시간에 들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인강의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혼자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내가 딱 정확하게 인강 들을 시간들을 정해놓고 들으세요. 루틴을 만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세 개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차이는, N수로 혼자 하는 친구들, 독재를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유일한 차이는 루틴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N수생들 중에서 12월 달에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다가 2월 달 돼서 이거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재수종합반 들어온 친구 진짜 많아요. 반대도 많고요.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 공부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루틴이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3주 내로 망가져요. 3주 안 걸려요. 이거를 어떤 예시로 들 수 있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이게 루틴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루틴대로 사는 순간이 학생일 때, 그리고 남자애들은 한 번 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있어요. 1년 반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근데 만약에 우리 조교들 얘기인데 1년 반 동안 열심히 루틴대로 살았어. 전역을 했어. 루틴 깨지는 거 이틀도 안 걸려요. 보통 6시에 기상해서 이제 보통 22시에 소등할 거예요. 아마 21시, 22시에 소등을 할 건데, 그 루틴을 지키는 1년 반의 기간을 겨우 거쳐서 전역을 했는데 그거 깨지는 거 3일도 안 걸려요. 보통 당일날 깨지거나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냥 눈이 떠지는데 그 나팔 소리가 안 들려도 깨진대. 그건 한 일주일도 안 걸려요. 실제로. 그러면 선생님, 저는 기숙 다니다가 혹은 재종 다니다가 이제 제가 루틴이 좀 잡힌 것 같아서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럼 저 뜯어말려요. 왜냐면 그게 잡힌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 정확하게 똑같이 할 생각 없으면 절대 나가지 말라 그래요. 근데 똑같이 할 거면 여기 있지 뭐하러.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루틴을 정하라고 하는 건데, 루틴을 안 정하면 무조건 깨집니다. 약속이라도 한번 잡는 순간 그대로 깨지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거는 되게 무서운 거라고. 놀고자 하는 관성은 계속 가요. 공부하고자 하는 관성도 계속 가는데 사실 재미없는 관성은 오래 못 가. 그래서 루틴 꼭 정하시고, 나머지 친구들은 루틴대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지만 여기는 꼭 정하시면서 하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강,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 그 공부가 뭐가 되는 건 상관없어. 됐죠? 그렇게 해서 뭘 맞이해야 된다? 쭉 가서 12주 동안에 우리는 스케줄을 만들어서 6월 첫 주죠. 첫 주에 우리는 6월 평가원을 본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분량이 남았는가를 정확하게 측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끝내야 되는 건 당연히 개념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개념이랑 기출을 했는데 엔제 어떤 거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개념 기출 좀 대충 한 거 같은데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뭐 살짝 홍보
그러니까 너무 짜치잖아, 홍보하면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제대로 풀고 있는지 못 풀고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게 3월학병 대비 모의고사 이런 걸 거예요, 보통은. 알겠죠?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 건 어떤 거다? 결국에는 남아있는 분량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앞에 있는 걸 한숨 쉬면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분량들을 정확하게 조절해가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도 사실은 계획은 꼬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가시고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7월 중순까지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현장 강의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한 3주, 4주, 5주 정도 나와요. 5주, 6주 정도 나오는데 그 기간에 또 뭐가 있냐면은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한답시고 또 4주 날리면은 결국에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여기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현장 강의 기준으로는 보통은 실전 모의고사가 7월 중순에 시작해서 16주 동안 진행이 돼요. 그 16주 동안 진행되는 그 커리큘럼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인터넷 강의로 한 친구들이 있으면 요 기간 동안 잠깐 쉬었다가 7월 중순 와가지고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쭉 달려서 어디까지 가면 돼? 9월 평가원까지 가면 돼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엔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없으니까 쭉 가시면서 뭘 생각하면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7월까지의 7월 중순이면 6주 정도 되거든요. 그 6주 정도의 기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잘 고민해 보라는 거지. 근데 6주 동안의 기간은 대부분 무엇을 할 거냐면 보통은 엔젤을 계속 엔젤을 끝내는 동안 엔젤을 끝나는 상황으로 가요. 보통.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가든 아니면 여기서 쭉 계속 엔젤을 가서 어디까지 9월 평가원 그 엔젤을 하든 보통 둘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았죠? 요때부터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알았죠? 잘 따라가셔라. 스스로의 루틴을 제대로 만들어라. 루틴이 만들어져서 얘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특히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스케줄 잡는 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스케줄이 뭐가 어려워? 스케줄은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쭉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걸 보고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잡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시간이 갈수록 하루에 해야 되는 분량이 늘어나는 거거든. 사실 이거 대학생활 벼락치기랑 똑같은 거예요. 3시간 동안 2챕터만 보면 돼. 2시간 동안 2챕터만 보면 돼. 이러고 있는 거거든. 어쨌든 그래서 스케줄은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선생님 몇 분 동안 해요? 이건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나 3월달은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국어랑 수학이 안 잡혀있으면 지금 무조건 국어랑 수학해야 돼요. 어차피 7월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지구학밖에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학습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율이에요. 일주일 동안 1, 월, 화, 수, 목, 금, 토. 자, 내 스케줄을 씁니다. 아예 고정적으로 움직이는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기상부터 끝까지. 그럼 그 스케줄을 일단 전부 다 확인한 다음 내가 공부가 가능한 시간을 일단은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하는 거지. 학원 끝나자마자 움직이는 시간 다 제외하고 내가 딱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서 혹은 내가 작업실에 들어가서 그런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할 것인가,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는가, 점심시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빼고 그러면 맥시멈 시간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저녁엔 학원을 가, 수요일날 저녁에도 학원을 가, 토요일날 낮에 뭐 엉기는 뭐 현장 강의를 가.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런 상태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비어있는 공간에 몇 시간이 들어갈 수 있는가 체크한 다음 거기에서 내가 국어랑 수학을 몇 프로 정도 배치하는 거냐면 국어, 수학, 지구과학이 전체적으로 안 돼 있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지구과학 모든 과목이 이건 애매해 다.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국어, 수학의 70% 이상 쓰라 그래요. 무조건. 거기서 국어, 수학은 여러분들이 좀 골라야죠. 국어를 좀 더 못하면 국어를 해야 되는 거고 수학을 좀 더 못하면 수학을 더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역량대로 찾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7, 3 탐구, 국어, 수학 영어는 여기서 이제 알아서 빼주시면 돼요. 국어에서 뺄 건지 탐구에서 뺄 건지 고민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해주시면 되고 이 3도 결국에 또 나눠지는 거죠. 탐구 2개로. 그럼 1.5, 1.5를 할지 어떻게 할지 그 비율을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계산했어. 그리고 나서 해야 돼. 그러면 꼭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과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이 여기 있어. 그럼 보통 지구과학을 목금에 몰아서 하거든요. 지구과학은 몰아서 하는 과목 아니에요.
사실 모든 과목은 몰아서 하는 과목 아니에요. 다 골고루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하루 왼종일 수학만 하는 데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화요일날 수학만 조질 거야. 그래서 수학을 막 해. 그러다가 대가리가 깨질 것 같아. 뭐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풀다 보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때 잠깐 탐구하는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는 거야. 탐구는 주요 과목 사이에 브릿지처럼 끼어 들어간 내가 돼야 돼요. 리프레시용으로. 지구과학이 특히나 그래야 돼요. 왜? 알다시피 지구과학은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해봐야 4문제 5문제나 세트에서. 그럼 그 중에서 쉬운 문제들을 풀다 보면 사실은 조금 리프레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수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사실 쓴소리하고 싶어하는 건 여기서부터인데요. 보통 지구과학을 시작하면 지구과학으로 끝나요. 나 지구과학 할래가 보통 도피처로 작용되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요 과목은 국어랑 수학이에요. 탐구는 나중 되면 어차피 졸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뭐가 중요하냐면 탐구보다는 국어랑 수학을 잡는 데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도 늦지 않아요. 그럼 강의 듣고 강의 복습하는 정도로만 생각해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럼 많이 해봐야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루에. 그럼 5일 잡으면 5시간, 6시간이에요. 그럼 이걸 선생님 저는 3일에 걸쳐서 여기는 뭐 생명하고 여기는 지구과학 할랍니다. 그것까진 괜찮아요. 골고루 배치하는 건 오케이. 근데 몰아서 배치하는 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계속 문제를 풀어야지 휘발이 안 되는 게 지구과학인데 보통 여기를 강의를 들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로 와서 과제를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하다가 목금쯤 돼서 지구과학 하면은 절대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특히 뭐라고? 탐구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길지 않은 시간에 사이에 들어갑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국어랑 수학이 좀 맞춰져서 보통 1등급 나옵니다. 탐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 그럼 탐구에 올인하는 거죠. 대신 반대죠. 탐구에 7 쓰고 수학에 3 쓰는 거야. 국어 수학에. 국어 안 하면 안 되잖아 또. 쌤좀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막 한 달 놔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녹은 쓸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세요. 맞죠? 그래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많으면 몇 시간? 그러니까 1시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7대3 정도의 공부 비율을 가져갈 때 1시간 이상 해버리면 사실은 국어랑 수학할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라 비율적으로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유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연계교재입니다. 선생님 연계교재 해야 되나요? 제가 요 질문을 할 때 매번 이제 애들이 상담을 요청을 하면은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 EBS를 아직 안 풀었는데 풀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게 보통 물어보는 시즌이 언제냐면 한 4월, 5월쯤 돼서 물어봐요. 5월쯤 됐을 때. 보통 이제 고3 친구들은 중간고사 휴강기간 끝나고 와서 그리고 N수 친구들은 이제 6평 바로 직전에 좀 불안하니까 연계가 된다니까 좀 불안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질문의 의중을 내가 원래는 몰랐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들었을 땐 얘들아 근데 지금 너무 바쁘면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 제가 아직 제 EBS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질문은 결국 뭐냐면은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나한테 선생님 EBS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딱 머릿속에 드는 너의 감정을 생각하면 내가 해석해볼게. 야, 나 EBS 졸라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말라고 진짜 안 할 테니까 빨리 하지 말라고 해. 빨리. 새끼야. 이런 느낌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다고 이제는 들으면은 그럼 제가 뭐라 그러면 하라 그래요. 하세요.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는. 알다시피 아무리 욕을 쳐먹어도 탐구는 연계교재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제집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잖아. 예를 들어 내가 만든 문제가 뭐 연계교재보다 좋을까 그러면은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교재가.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어쨌든 평가원이라는 곳이 공인을 해준 문제집인 건 팩트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푸는 게 맞죠. 그런데 저걸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나 다른 과목들은 모르겠는데 지구과학 한정해서
제가 요건 잘 얘기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연계교재를 풀 거예요. 자, 근데 기억해. 연계교재를 파고드는 행위는 막습니다. 파고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연계교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거냐면 빠르게 풉니다. 빠른 속도로 쳐낸다. 분석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빠르게 쳐내는 거예요. 쳐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당연하게도 틀린 문제. 접근해야죠. 두 번째는 틀린 문제가 아니고 해석이 애매했던 자료들. 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해석이 애매한 자료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게 해석이 애매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기 같은 데서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처음에 딱 고민하는 문장들 있죠. 그런 류의 문장들과 내가 딱 봤을 때 해석이 안 됐던 문장, 자료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해석이 애매한이라는 거, 내가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혹은 해석을 했는데 긴가민가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한 자료나 문장들이 있으면 그것들만 다시 한번 나중에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해석 방법들을 그냥 한번 다시 연구해 보시고 끝.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틀린 거야 내가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되니까 복습은 용으로 본다 치지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얘들인 거지, 막 예를 들어서 막 쉬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볼 필요는 없을 거잖아. 그리고 파고들 필요 없어요. 여기서 파고든다는 건 막 3번씩 풀고 4번씩 풀고 5번씩 풀고라고 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실제로 6평이랑 9평을 보면은 EBS 연계 체감률이 생각보다 꽤나 높은 편이에요. 지구과학은. 딱 보자마자 야 이거 특강에서 나온 문제야. 야 이거 완성에 있던 문제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사들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5번, 6번씩 다시 보거든.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만약에 니네가 5번, 6번 봐서 보일까?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자료기 때문에. 해석 방법은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한번 쳐내고 나중에 복습 한번 딱 하고 그냥 던지는 거야.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스스로가 다시 한번 풀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 다시 한번 사서 풀어보면 되지. 오히려 새 걸로 사서 푸는 게 나을 거예요. 요즘 뭐 이북도 잘 나오더만.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죠? 중요한 건 틀린 거는 내가 몰랐던 거니까 확인 똑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요것만 따로 정리를 할 거면 정리를 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많으면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지 하고 넘기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너무 집중해서 야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이건 완성도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가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비연계 풀어야 되나요? 비연계를 왜 풉니까? 풀어도 돼요. 풀 거 없으면. 근데 굳이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죠? 올해 연계교재 이제 지금 촬영 시점으로는 한 권밖에 안 나왔을 건데, 지구학 1 기준으로는 그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4월달쯤 됐을 때 한 번 더 가이드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뜻이 아니야. 요런 느낌들이 강하거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번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만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당장 계획 세울 때 만약에 수능 특강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빠르게 쳐낸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쳐내고 던지는 거야. 끝. 더 볼 거 없어요. 그냥 빠르게 엔제 풀고 채점하고 복습하고 넘기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2번 이상, 3번 이상까지 보지 않는다. 굳이. 알겠죠? 그러면 이제 향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인데, 뭐 강의 홍보는 아닌데요. 결국에는 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 3월 학평이에요. 3월 학평이 어쨌든 간에 3월 말에 있는 상태다 보니까 3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고 3월 학평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가 가이드를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뭘 할 거냐면 다음 달 4월 달 가이드는 3월 학평을 기준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선생님 전 N수라서요. N수들은 예를 들어서 대성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 가정했을 경우 아마 더 프리미엄 시험을 볼 거예요. 3월. 그럼 3월 더 프리미엄 시험을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다른 공간이면 뭐 그들만의 시험이 있겠죠?
거기까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즉 어쨌든 간에 3월 달에는 무조건 모의고사 한 번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 선생님 저 혼자 하는데요. 그럼 3월 대비 모의고사들 다 나올 거란 말이야. 사서 푸세요. 특히나 시간 맞춰서 한번 풀어보세요. 8시 40분에 시작해서 16시 50분에 끝난 일정으로 맞춰가지고 쭉 풀어보시면서 스스로가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그걸 가지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못 가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선생님 저는 지구과학을 이제 개념하고 기출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3월 학평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대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은 상태예요 라고 했을 때는 문제를 딱 봐보면은 사실은 제가 시험지만 봐도 대충 견적이 나오거든요. 딱 봤을 때 얘 개념 기출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그때라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개념 기출을 다시 한번 발췌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개념을 다 꼼꼼하게 다시 보라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냥 기출 위주로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출을 다시 풀면서 혹은 분석을 하시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사실은 저는 원래 기출 분석을 3월 말부터 진행을 하는 편이라서 그 고난도 파트들이 정복이 안 됐다면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엔제를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엔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개념형 기출이 완벽하게 돼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냐면, 이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 개념하고 기출을 같이 가요. 같이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엔제를 가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엔제도 결국에는 뭐냐면 기출들의 재결합이고 재변형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냥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푸는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문제를 푸는 행위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행위는 아니에요. 생각할 기회를 못 주잖아. 그냥 문제를 막 풀어. 그리고 채점을 해. 그 다 보고 아이가 틀렸네?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경우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 해석이 안 되면은 뭐가 안 된 거냐면 기출 분석이 안 돼 있는 거거든. 이 기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된 거겠구나라는 판단이 서야 된단 말이죠. 이거 여기서 나온 거네.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나온 거네. 혹은 이 기출에서 나온 거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거 수능특강에서 나온 거잖아. 이제 우리의 영역. 그렇게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안 됐으면 다시 가는 게 맞아요. 선생님 다시 갔다 늦어지면 어떡해요? 기반을 다지는 게 문제 푸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똑바로 풀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문제를 풀 때도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N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자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무지성으로 풀어. 그냥 납득만 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용도로 사실은 제가 원래 시즌 제로 모의고사를 만든 거기는 해요. 그런데 뭐 시즌 제로 모의고사 들어라 이런 건 아니야.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스스로가 3월 학평 대비를 하는 모의고사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라도 풀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지. 내가 과연 이 문제들을 풀면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가. 근데 그 접근의 방식이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 저 강사와 비슷한가 다른가, 다르면 배울 게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들어가는 거죠. 특히나 공부를 이거 나중에 드릴 얘기긴 한데, 수능 공부를 그래 지금 하자. 저는 곰처럼 하라고 얘기는 잘 안 해요. 곰처럼 우직하게 해라. 우직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몇 시간이고 15시간, 16시간에 앉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공부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느는 거 맞으니까. 근데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 일정 이상 타임이 늘어나게 되면 그 이상부터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라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라고. 사람의 집중력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곰처럼 공부하라고 얘기 잘 안 해요. 여우처럼 하라 그러지. 확실하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최효율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라고. 뭐 저는 맨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연구하는 거지. 스스로에 맞는 방식을 찾아보자. 특히나 많은 문제를 푸는 행위보다는 적게 풀고 꼼꼼하게 볼수록 나중 가서 뭐가 보이냐면 시야가 보여요. 그럼 이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뭐야? 기존에 나왔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거냐면 병법 같은 거거든요. 병법이라고 알아요? 전투 방법이잖아요. 병법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전략들을 다 알고 있으면 저 새끼들이 분명히 나중에 저런 전략들을 세울 때 내가 어떻게 대비할지가 보인단 말이지. 그걸 해야 돼요.
그게 기출이에요. 개념이고. 기출이 똑바로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이거 기출 변형이잖아. 다 물음표 띄운다니까. 왜 저게 기출이야? 딱 기출 보이나? 그러네. 이렇게 된다니까. 자료가 똑같은 거 해석하는 걸 기출 변형을 얘기 안 하잖아. 논리가 똑같은 것도 기출 변형이잖아. 근데 거기서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곰처럼 우직하게 몇 시간씩 계속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취해야 되는가. 방금 나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의 가이드는 드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알겠죠? 3월부터는 진짜 하셔야 돼요. 3월에서부터 안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흐지부지 되고 6월 평가 맞이합니다. 알겠죠? 지금 마음 먹은 이상 관성 있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매달 제가 어떻게 가이드를 드릴 거냐면 이 정도의 러프한 가이드를 드려요. 그리고 4월 달에 갔을 때 이제 3월 달에 과연 그것이 지켜졌는가 안 지켜졌는가를 토대로 갈 겁니다. 그 기준이 3월 학평일 거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아직 개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3월 학평은 사실 좀 어려울 건데 그런 친구들도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가셔라. 점점점 분기가 갈릴 거지만 어쨌든 간에 원리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목표는 어디? 6월 평가원. 만약에 선생님 저 지금 시작했고 아예 노배 상태예요. 그럼 수능까지 바라봅니다. 물론 9월 평가원을 바라보는 게 가장 우선이기는 하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조금 유도리 있게 조절을 하시되 방금 얘기했던 결과들은 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그러면은 4월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